강화도 고인돌, 3000년을 버틴 거인의 비밀. 침묵하는 거인과의 만남. 52톤의 수수께끼. 강화도 바닷가를 지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멈춰 서게 되는 광경이 있습니다. 너른 벌판 한가운데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듯 덩그러니 놓인 거대한 돌 하나? 바로 강화 부굴리 고인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진짜야? 사람이 만든 거 맞아? 맞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3000년 전에 말이죠. 덮개돌의 무게만 52톤. 어른 코끼리 7마리를 합친 무게입니다. 크레인도 없고 지게차도 없고 포크레인도 없던 시절입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과 땀, 그리고 나무와 돌과 밧줄 뿐이었던 시대에 이 거대한 바위를 옮기고 세웠다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거대한 바위 앞에 서면 누구나 저절로 입이 벌어지고 고개가 숙여지거든요. 경외감이라는 게 바로 이런 느낌일 겁니다. 잊혀진 거인들. 강화도 노인들은 옛날부터 이 고인돌을 거인의 공깃돌이라 불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먼 옛날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거인들이 이 땅에 살았는데 그들이 힘을 겨루기 위해 산꼭대기에서 바위를 던져 평지에 쌓았다는 겁니다.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저런 걸 만든 사람들, 거인 아니면 뭐겠어요? 아니, 적어도 거인 같은 힘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또 다른 전설에는 단군 왕검의 아들들이 부친을 기리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돌을 골라 강화도로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강화도가 단순한 섬이 아니라 고조선의 성지이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공간이었다는 뜻이죠. 신화일까요? 역사일까요? 이 거대한 돌덩이는 그 경계 어딘가에 서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에 숨겨진 힘. 1000명이 움직인 하루. 성인 남자 한 명이 온 힘을 다해 끌 수 있는 무게는 약 50kg 정도입니다. 그럼 52톤을 움직이려면 몇 명이 필요할까요? 계산해보면 최소 1000명입니다. 1000명이요. 학교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해보셨죠? 한 팀에 50명만 모여도 통제가 안 됩니다. 누구는 당기고, 누구는 쉬고, 누구는 옆 사람 밟고. 그런데 1000명을 한 방향으로 같은 타이밍에 움직였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강력한 리더십과 조직이 있었다는 거죠. 명령 체계가 있고, 역할 분담이 있고, 식량 공급 시스템이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치 권력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3000년 전의 말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통해 한반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거대 국가 단위의 조직이 존재했음을 추측합니다. 강화 부굴리 고인돌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다 건너 세력들에게 선포하는 거대한 랜드마크였던 셈입니다. 고대인의 천재적 아이디어. 바위를 채석장에서 떼어내는 것부터가 예술입니다. 요즘처럼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수도 없고 전기톱으로 자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대인들의 방법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채석 단계입니다. 바위의 결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마른 나무 쐐기를 박습니다. 물을 붓습니다. 나무가 물을 먹고 부풀면서 바위가 쪼개집니다. 요즘으로 치면 특허감 아이디어죠.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완벽한 공학입니다. 두 번째, 운반 단계입니다. 바닥에 통나무를 깝니다. 그 위에 바위를 올립니다. 밧줄로 묶어 수백 명이 끌어당깁니다. 통나무가 구르면서 바위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뒤에서 통나무를 다시 앞으로 옮깁니다. 몇 킬로미터를 이렇게 끌고 갔을 겁니다. 영차, 영차 하는 구령 소리와 거친 숨소리, 바닥을 구르는 통나무의 굉음이 강화도 벌판을 가득 메웠겠죠. 세 번째, 설치 단계입니다. 목적지에 고임돌을 먼저 세웁니다. 주변을 흙으로 메워 거대한 경사로를 만듭니다. 그 위로 덮개돌을 끌어올립니다. 덮개돌이 고임돌 위에 올라가면 흙을 다시 파냅니다. 완벽합니다. 현대 건축가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설계예요. 중력을 이용하고 마찰을 최소화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한 최적의 공법입니다. 세계가 놀란 숫자. 전 세계 고인돌이 약 8만 기 정도 있습니다. 그중 4만 기가 한반도에 있어요. 정확히 절반입니다. 영국의 스톤헨지, 프랑스의 카르낙 열서. 우리는 흔히 외국의 거성 문화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숫자로만 따지면 한반도가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이 이 작은 땅덩어리에 몰려 있다는 건 세계 고고학계도 경탄하는 부분입니다. 외국 학자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한국에만 이렇게 많지?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먹고 살만했으니까요. 강화도는 갯벌에서 조개 캐고 들판에서 곡식 거두고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먹거리가 풍족했습니다. 배불리 먹으니까 인구가 늘고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로 문화를 만들었던 겁니다. 배고프면 고인돌 같은 거 안 세웁니다. 당장 밥이 급하니까요. 고인돌은 곧 풍요의 증거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다. 별을 새긴 사람들. 덮개돌 윗면을 자세히 보면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성혈이라고 부르죠. 직경 5cm에서 10cm 정도의 움푹 파인 자국입니다. 오랫동안 학계에서는 이걸 풍요를 기원하는 민간 신앙의 흔적으로만 여겼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돌을 만지고 기도했을 거라는 추측이었죠.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별자리였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성혈의 배치를 분석해 보니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등 주요 성좌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밤하늘을 그대로 돌 위에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단순히 큰 돌 하나 세우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죽은 이의 영혼이 별자리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무덤 위에 하늘의 지도를 그려 넣은 거죠. 영혼이 길을 잃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나의 구멍을 파려면 단단한 석기로 수만 번을 긁어야 합니다. 손이 부르트고 피가 나고 그래도 계속 긁어야 합니다. 그 고된 반복 작업이 곧 기도였던 거죠. 영생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문도 중 하나가 바로 강화도 고인돌 위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풍수의 비밀. 강화도는 풍수지리적으로 특별한 곳입니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백두대간의 기운이 한강, 예성강, 임진강 세 물줄기를 만나 멈춰 서는 곳이 바로 강화도거든요. 고대인들은 이 영험한 땅의 기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굴리 고인돌이 위치한 지점은 고려산의 정기가 평지로 흘러내려와 맺히는 혈자리로 꼽힙니다. 지배자들은 생각했겠죠. 내가 죽어서도 이 땅의 기운을 받아 후손들을 지키고 내 영혼은 하늘의 별자리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평지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명당을 골라 이 거대한 돌의 성체를 쌓아 올린 겁니다. 고인돌은 무덤인 동시에 천문대였고 제단이었고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려와 조선의 기록.
고려시대의 한 학자는 강화도 고인돌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땅으로 내려와 돌이 되었다. 당시 사람들도 고인돌과 별자리 사이의 신비로운 연관성을 직감하고 있었던 거죠. 조선시대 지리서인 동국여지 승남에는 더욱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강화도의 지성묘는 신령한 돌이다. 가뭄이 들 때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렸다. 미신일까요? 아닙니다. 고인돌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성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은 이 돌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익도 성호사설에서 옛사람들이 거대한 돌을 부리는 기술을 보며 탐복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조선시대 지식인들도 고인돌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침묵이 전하는 메시지. 일제도 못 가져간 보물.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문화재가 약탈당했습니다. 금관, 불상, 도자기, 그림. 옮길 수 있는 건 모조리 가져갔죠. 하지만 고인돌만은 온전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못 가져갔거든요. 52톤을 일본까지 실어 나를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도굴꾼들이 기대했던 금은보화도 없었습니다. 고인돌 아래를 파보면 흙과 소박한 석기, 토기 조각 정도만 나올 뿐이었죠. 일제는 실망하며 그냥 두고 갔습니다. 하지만 일제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진짜 보물은 금이 아니었어요. 이 땅을 일구고 바위를 옮기고 별을 새기고 거대한 돌을 세웠던 우리 민족의 끈기와 단결력. 그 보이지 않는 가치가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고인돌은 침탈의 역사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런 일을 해내던 민족이야. 잊지 마. 3000년을 버틴 힘. 3000년이라는 세월은 상상하기 힘든 시간입니다. 수많은 왕조가 생기고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고조선이 있었고 삼국시대가 있었고 고려가 있었고 조선이 있었고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분단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산업화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격변 속에서 변함없이 자리를 지킨 건 화려한 금관도 날카로운 칼도 웅장한 궁궐도 아닌 바로 이 돌덩이였습니다. 왜일까요? 소박하지만 단단하고 단순하지만 거대한 것에 힘이 있습니다. 화려한 건 쉽게 부서집니다. 복잡한 건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단순하고 소박한 것은 오래갑니다. 고인돌이 그걸 증명합니다. 52톤의 무게를 3000년간 지탱한 건 돌의 단단함만이 아닙니다. 이 돌을 세운 사람들의 믿음, 이 돌을 지켜본 후손들의 자부심,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이 돌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것. 강화도 고인돌 앞에 서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그냥 돌덩이인데 왠지 모르게 숙연해지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마도 그 안에서 우리의 뿌리를 만나기 때문일 겁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미개했을 거야.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지만 고인돌 앞에 서면 그 착각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저들은 하늘을 읽었고 돌을 다뤘고 사람을 움직였고 영혼을 설계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건 기술이 아니라 저 깊은 통찰력과 인내심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거인의 후예들. 강화도의 노을이 고인돌 너머로 붉게 물들 때 그 거대한 실루엣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처럼 보입니다. 그 문을 통해 우리는 고조선의 아침을 보고 거대한 돌을 끌며 내뱉던 조상들의 거친 숨소리를 듣습니다.
천명이 함께 밧줄을 당기던 그날,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신분도 지역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방향을 향해 함께 힘을 모았을 뿐입니다. 그 단결력이 52톤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단결력이 3000년을 버텼습니다. 그 단결력의 후예가 바로 우리입니다. 폐허에서 산업화를 이뤘고 분단된 땅에서도 꽃을 피웠고 아무도 안 될 거라던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우리 말입니다. 그 역동성의 뿌리가 바로 저 고인돌을 세웠던 조상들의 유전자 속에 있습니다. 침묵하는 거인의 마지막 말. 침묵하는 돌은 말이 없지만 가장 큰 목소리로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인의 후예다. 너희 안에는 거대한 돌을 움직이던 힘이 흐르고 있다. 별을 잇고 하늘과 땅을 이었던 지혜가 잠들어 있다. 잊지 마라. 너희가 누구인지. 강화도 고인돌은 단순한 선사 유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뿌리이고 자부심이고 미래를 향한 이정표입니다. 52톤의 무게를 지탱하는 건 돌의 지지대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3000년을 버틴 침묵 속에서 고인돌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 알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물음에 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인돌에 서린 그 역동적인 에너지를 이어받아 우리 민족의 찬란한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당당하게 전해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인의 땅 한반도의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버텨온 고인돌처럼 우리 민족의 기상 또한 영원히 이 땅을 지킬 것입니다. 강화도를 지나실 일이 있거든 잠시 멈춰서서 고인돌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은 당신의 뿌리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강화도 고인돌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역사에 대한 작은 자부심 한 조각으로 남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저 거대한 돌덩이 하나가 실은 우리 조상들이 후세에 남긴 가장 뜨거운 편지였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이 땅에 숨겨진 위대한 역사와 미처 다 전하지 못한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정성을 다해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 번이 제가 더 깊은 역사를 발굴해내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새롭게 펼쳐지는 우리 민족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놀랍고 가슴 벅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